질문하신 것 같아요. 공선법에 그러니까 증언감정 국회 증언감정법에 네. 그 불이익한 처벌은 이 법 외에는 이제 받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그 주장을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했고요. 안 받아준 거죠? 안 받아줬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그것은 형사처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요걸 이유로 국회 차라리 위증죄로 기소를 하지 공선법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래서 공소기각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소가 애시당초 무리한 거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번 2심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이 무죄를 환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논리도 어쨌든 좀 받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공소권 남용이 아닌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난다 이거예요. 예? 짜증난다 나는. 예? 뭘 얘기 없는 얘기 완전히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얘기를 가지고 검사가 10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재판을 하고 있고 그걸 평론가가 며칠씩 이걸 얘기를 하고 물론 출연료를 줘서 고맙긴 한데 예? 열받는다 이겁니다. 피곤하고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를 보는데 야, 조선일보는 엄청 화난 것 같은데? 물론 그런데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저는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예술 작품이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는데 이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나 그거는? 오늘인지 어제인지 찾아보세요. 아니지 판결 언제 났어요? 수요일 날 났어요. 어제였나? 사설이 셌어. 띠런님 헌법 112조에 헌법재판관 연임 규정이 있는데 개헌 없이 연임은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연임하거나 임기가 6년 이상 재직하셨던 분은 초기에 있습니다. 초기에 한 김문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옛날 분들 초기에 2분 정도 있었다. 그 후로는 없었다. 네. 자기학고님 조선일보 굉장히 잘 보는구나 이렇게 쓰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중동 한경 하늘 보는 겁니다 무조건 기계처럼 6개를 보시면 6개 그것을 무조건 봐야 그날에 무슨 떠들 그 재료가 생기는 거지. 네. 이걸 안 보면 한마디도 할 재료가 없죠. 네. 근데 조선일보가 뭘 썼냐면 기사를 어제 뭘 썼냐면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의원직을 잃거나 처벌받은 이 사람들을 쭉 모았어요. 쭉 모아가지고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어요. 그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벌받고 왜 이재명은 봐줍니까?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허경영을 취재하진 않았죠. 네. 근데 다 황당합니다. 예를 들면 윤두한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근데 이제 이름을 처음 듣는데? 2009년인데도? 이거 울산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윤두한? 울산에. 네. 죄송합니다. 2009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어떤 혐의냐? 선거 때 건설교통부의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게 유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이게 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유죄고 이재명은 왜 무죄냐? 이런 얘긴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유죄를 받았냐? 당시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 이번 판결문 내용과 똑같은 거죠. 똑같잖아요. 원래 있는 법리입니다.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윤두한 씨가 홍보물, 토론회 등에서 통행료 면제를 기재하거나 언급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홍보물에다 썼잖아요. 쓴 거는 문제입니다. 홍보물에다 썼잖아요. 쓰면은 안 되지. 옛날에 고속도로 고속국도 고속도로냐 뭐냐 그거 지난번에 화성이 아니라 어디지? 화성이었나? 안성이었나? 네. 그분은 좀 억울했는데 고속도로인가 도로를 잘못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쓴 거고 이거는 내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음. 이걸 홍보물에다가 쓴 거고 이 다르고 그다음에 서른 전 의원 예, 이분은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문제가 됐냐 2002년 대선 직전에 이회찬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을 받았다.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갖고 주장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똑같습니까 이게? 예. 자 완전 다른 거고 예. A 전 의원 해외 대학에서 연수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연수한 기간을 기재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벌금형이 나온 것이고, 근데 이거는 파기환 송신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줄였다. 그래서 의원직이 유지가 됐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B 전 의원 과거 경력 기재를 잘못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원직 상실력이 확정됐다. 경력 기재를 잘못했지 않습니까? 경력을 기재하는 걸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같냐고 이게. 그렇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17년 S고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했다고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철규? 예. 이게 웃겨요 근데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 졸업을 했다는 혐의로 졸업을 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벌금이 500이 나왔는데 2, 3심에서 졸업한 게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썼니? 그러니까. 예. 이건 그래 근데 졸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검찰이 졸업을 했다는 사실을 못 찾았어요. 졸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졸업을 안 했는데 너는 홍보물에다가 졸업을 공보물 있잖아요. 공보물에다가 졸업을 했다고 지금 쓴 것 같은데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지. 기소를 했고 근데 이철규 의원이 나 졸업했어요. 졸업장을 찾아갖고 온 겁니다. 그래갖고 졸업했구나. 너는 졸업을 했네. 그래갖고 무죄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가지고 그래요? 네,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졸업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서 그나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옛날에 이상락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를 한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날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막 그 당시가 막 뭐 예를 들어 뭐 강석 씨가 연대를 나왔니 안 나왔니 뭐 연예인들도 학벌 뭐 뻥튀기가 많아가지고 막 문제가 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은 근데 뭐 무슨 명문대를 참칭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정도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자르는 거 너무하다는데 하여튼 잘린 적이 그때 성남에 국회의원이 있었죠. 민주당 열린우리당 쪽에. 예. 그거 좀 약간 너무 좀 과하다. 기재한 거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잔잔바리들을 모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런 거 잘해요. 네. 조선이 기사를 쓰고 제목이 유죄받은 의원들 따옴표 치고 형평성 어긋난 판결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경쟁 벌어질 것. 하여튼 저는 뭐 판결문 자체의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는 피곤하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저도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피곤해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벌써요? 네. 아직 아닌데 갈 시간이. 입금의 신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아는 분인 것 같네요. 김민아 사생팬님 그리고 이분 대단하십니다. 노모 피자 먹골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피자 팔아서 계속 저희한테 이렇게 노모 피자 먹골점. 어떡하나 이거. 진짜. 먹골이 어디 있다고요? 지난번에? 저 묵동 옛날 묵동 면목동 묵동 이쪽 7호선 라인 태릉 가는 쪽에. 묵동? 그쪽일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사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목동. 노모 피자.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모. 남의 가게 이름을 갖고 또. 아니 근데 이건 어차피 프랜차이즈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의 가게 이름을 지금 돈을 넣어줬는데 노모 피자 이거 1호점은 압구정. 네? 이제 서울숲점. 돈을 냈는데 지금 더 먹지 말라는 거냐 이게 뭡니까 또? 아니요. 네? 먹골점에 한번 가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먹골점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해봐야겠다.
안 먹어봤네요. 노모 피자. 네. 그리고 노모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이번 기회에 먹어봐야겠습니다. 노모 네. 피자는 네. 그러니까 이 피자를 먹으면 네. 더 이상 다른 피자는 없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노모 더 이상 뭐 딴 거 필요 없다. 딴 건 필요 없다. 아. 그런 피자가 아닐까? 네. 네.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은 노모 피자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먹방을 그럼 노모 피자를 하는 걸로. 근데 탄핵이 돼야 말이죠. 어. 뭐 탄핵이 돼야 무슨 뭐 탄핵은커녕 지금 말을 안 하니. 그 뉴스도 죄다 이 녀석들 때문에 말이에요. 예, 이 언제 하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무슨 일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뭐 뭘 하는지 예? 아무런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죄 뉴스도 그런 추정과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뉴스가. 예? 왜 헌법재판소는 안 가르쳐주냐 언제 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 이래서 되겠느냐 뭐 탄식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뭐 이재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다 뉴스가. 그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라를. 근데 그런 것도 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거든. 오히려 무죄가 나와서 더 열받아가지고 저기 김문수와 윤석열이 웃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더 열받아가지고 웃고 있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어차피 차라리 유죄가 났으면, 예? 네. 유죄가 났으면 물론 대법원 선고까지는 안 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중도 성향의 후보를 내서 대선에서 비벼볼만 하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2심에서 일단 해방된 상황이라면 어차피 원사이드한 게임이고 그런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굳이 낼 필요가 없으니 그냥 찐윤 후보 코어 극우 보수 단결론으로 그냥 돌파하자가 더 득세하여 결국 윤석열 김문수 라인이 웃고 있다라는 이상한 효과가 또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하나 더 있는 거야.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네. 고법에서 오늘 대법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뭐 3일 만에 하면 되는데 바로 하루 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심이나 뭐 2심에서 1심에서 2심 넘어올 때도 뭐 우편물 안 받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네. 좀 미뤘죠. 네. 어영부영.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미룰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본인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최대한 서두를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극우 쪽에서는 이제 파기 자판을 해라. 그 얘기가 나왔죠. 네. 그 판사 출신들이 국민의힘 판사 출신들이 파기 자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파기 자판이 뭔지 설명해 줘야죠. 파기 자판은 원래 이제 2심에서 올라와 가지고 2심은 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이제 1, 2심에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법리에 대한 판단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재획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사실 무늬만 그렇다는 비판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마음 먹으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원래 뭐냐면 야 2심 너희가 열심히 쓴 건 알겠는데 이게 잘못됐네. 요건 요렇게 해석하면 안 돼. 요렇게 해석해야지. 그래서 다시 해! 라고 하는 것을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자 너희가 다시 판단해라. 근데 요 법리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양형을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양형 가지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파기 자판은 자판 뭐야? 스스로 한다. 스스로 판단한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원래는 밑으로 내려 환송해야 되는데 환송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야 형이 다 할게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정리하는 거. 근데 파기 자판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대법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하급심으로 내려가서 다시 판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그냥 야 내가 그냥 판결할게. 자 이거는 내가 딱 보니까는 이거는 유죄야. 징역 1년. 땅땅땅. 요렇게 해라. 그게 파기 자판이죠.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이게 석 달 안에 하고 이제 뭐 많은 절차들이 되게 간이해질 거지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되려면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상고장만 냈을 거고 상고장은 상고합니다만 쓴 걸 거고 지금 야근하고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열심히 쓰고 있을 겁니다.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다음 무슨 문제가 남냐면 파기 자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할 일도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보면 아무리 늦어도 한 4월 한 15일쯤엔 할 거 아닙니까? 파면을. 그러면 대선은 6월 10 며칠 날 있을 텐데 지금 요게 좀 더 빨리 됐잖아요. 그래서 2달을 보면 5월 말 정도에 파기 자판을 해버리면 이미 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90% 정도라고 보면 거기를 날리면 이제 완전 한 대선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를 부담을 갖기는 어렵다. 그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파기 자판 안 하면 네. 파기 환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빨리 하면. 네. 빨리 하면. 네.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기 환송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그걸 확정하는 것보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파기 환송하는 게 대법원의 정치적 부담은 더 적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정치적 부담이야 그렇겠죠. 정치적 네. 부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는 지금 아예 그냥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하고 싶은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대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줄은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생채기는 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채기는 내면서 어쨌든 간에 그 구도는 만들어주되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상한 절차는 아니잖아. 633 원칙도 지켰고 지키라고 해서 지켰고 그리고 파기환송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가는 대선 전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겠다라는 것과 위증교사가 지금 2심 2차 공판 준비일이 며칠이더라? 뭐 하여튼 있는데 그거는 물론 1심 무죄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5월 정도면만 먹으면 5월 정도에 2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4월에 파면을 한다고 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5월 달에 최소 2개 중에 하나 정도의 판결 결과는 하나 더 보면서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선거법 하나면 한 추에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 그 국민의힘의 세계관 이것의 그 나이브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똑같은 친한계지만 신지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언제까지 사법부에 그 모든 걸 위탁할 거냐. 이재명 청부살인 언제까지 시킬 거냐. 아니 뭘 우리가 실력으로 이재명을 이길 생각을 해야지. 잘할 생각을 해야지. 네. 언제까지 지금 넘어져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신조 씨가 한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네. 신조 씨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2조 심판 특별히 위원장인가 그랬습니다. 공천은 받았나요? 뭐 못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재명 조국 심판위 특위 위원장인가 그 선봉에 그 한동훈의 2조 심판론에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도 현타가 왔겠지 이제. 뭐 이거 뭐 선거법 이거 항소심 무죄 나오고 이거 뭐 뭘 더 하냐? 그치. 뭘 자꾸 뭐를 뭐 이랬니 저랬니 이걸 왜 하냐? 예? 그렇죠. 어차피 근데 내용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그치. 아무 노선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옛날에 제가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2007년에 BBK 다 쓰면 한 방에 격추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인가요? 그때는 뭐 대통합 민주신당인가요? 뭐 어쨌든 이긴다. 이길 수 있다. 박근혜가 올라오면 못 이기지만 이명박이 본선이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정신승리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그래서 사법의 그 리스크는 정치의 그 선거의 결과에 주는 영향은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로는 변화가 그렇게 없을 거다. 그래서 그것도 기우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